여러분, 잡곡밥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는 게 흰쌀밥이 아닌 잡곡밥일 텐데요.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씹기가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임의로 계량하여 드시는 잡곡밥에 대한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몸에 좋다 하는 잡곡을 어느 정도 넣어야 좋은지, 또는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어야 건강에 더 좋은 건지, 혹은 무조건 잡곡밥으로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의 의문들이요.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습관처럼 잡곡밥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던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유로 잡곡밥의 영양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지,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잡곡밥이 선택되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흰쌀밥보다는 오히려 잡곡밥을 찾으시고 드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당뇨의 예방과 여러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은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탁월한 음식입니다. 또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유효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내용인데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이라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성분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잡곡은 쌀에 비해 꼭꼭 씹어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기본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거든요. 내 배에 맞는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나 잡곡밥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잡곡밥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잡곡밥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알려진 혼합으로나 단독으로 참 많이 드시는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미의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뇌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현미이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에서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흰쌀밥의 2배 이상으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무기비소는 다행히 도전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전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무기비소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구어 주세요. 다음 현미의 양보다 6배 많은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현미를 불릴 때 쓴 물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시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두 번째,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인데요.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입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해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또한 풍부해지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감소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보리가 찬 성질의 음식인 거 알고 계셨나요?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보리가 아까워 그냥 섭취하게 되는 경우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이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류는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는 콩류도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드릴 콩은 검정콩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며 이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정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에 걸려 있는 경우 오히려 유방암의 경과를 좋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다 섭취가 아닐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 섭취를 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사포닌을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오게 되며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 또한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현미, 보리, 검정콩의 잡곡 종류들을 한 가지씩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먹었거나 쌀밥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먹었을 때 극대화된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체로 장내에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도 함께 흡착해 배출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되고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1 정도로 잡곡의 비율을 낮게 잡아 밥을 지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빨아당겨 팽창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아지는 날은 그에 비례하는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잡곡밥이라도 내 몸에 맞게 알고 제대로 드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